인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한 병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환자들이 바닥에 누워 치료받던 곳, 감염으로 죽어가던 아이들이 있던 그곳이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 나타난 8명의 낯선 사람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 봉사가 아닌 생명을 바꾼 기적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처음엔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현지 의사들은 냉소했고 간호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병원은 인도 정부가 인정하는 최우수 병원이 되었고 7살 아이 하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 8명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지금부터 벵갈루루에서 일어난 놀라운 실화를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이번 인도 의료봉사에 참여한 외과 의사예요. 처음 벵갈루루 공공병원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입구부터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거든요. 어떤 할머니는 낡은 담요 하나 덮고 계단에서 밤을 새우고 계셨죠. 여기가 정말 병원이 맞나 싶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곰팡이와 습기 냄새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고 천장에선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죠. 응급실로 들어가자마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6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 품에서 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엄마가 간호사에게 애타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언제 오시나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요. 간호사는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한 명뿐이에요. 순서를 기다리세요. 한 명이요? 이 많은 환자를 의사 한 명이 다 본다고요? 수술실 쪽으로 가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전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거든요. 수술 중에 불이 나가면 어떻게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의료진들도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한 인도 의사가 제게 말했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병실을 둘러보니 침대 하나에 환자 2명이 누워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간병을 하고 있었죠. 어떤 아버지는 아픈 아들 옆에서 3일째 한숨도 못 자고 있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어서 좋은 병원에 못 가요. 여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뭐. 그분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약품 창고도 구경했는데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기본적인 항생제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수술용 장갑도 재사용하고 있었죠. 감염 위험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됐어요. 화장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문짝이 제대로 닫히지도 않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곳에서 환자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여기서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깨끗한 수술실, 충분한 의료진, 제때 공급되는 약품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열에 시달리며 엄마 품에서 울고 있던 그 아이 말이에요. 저 아이가 한국에 있었다면 이미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과연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짐이 생겼어요. 이곳의 현실을 바꿔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올라왔습니다.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병원에 오기 전날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병원에 도착하기 하루 전, 벵갈루루 공항에 도착한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함께 온 한국 의료진은 총 8명이었어요.
외과 의사 2명, 내과 의사 2명, 간호사 3명, 그리고 의료 장비 담당자 1명. 모두들 무거운 의료 가방을 끌고 있었죠. 김준호 팀장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세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거리, 클렉슨 소리, 먼지 날리는 도로. 한국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인도 의료진들이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죠. 람시 박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이 병원의 수석 의사였어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말은 환영한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라는 게 느껴졌어요. 병원 라운딩을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인도 간호사들이 저희를 보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또 외국인들이 왔네. 얼마나 있다가 돌아갈까? 힌디어였지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별로 반갑지 않다는 뜻이었죠. 점심시간에 인도 의료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젊은 인도 의사 아룬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근데 보통 2주면 돌아가더라고요. 당신들도 그런 건 아니죠? 김준호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3개월 예정입니다. 진짜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아룬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3개월. 우리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만 3개월 걸릴 텐데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인도 의료진들이 저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오후에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료 차트 시스템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 환자 병력이 어디 있나요? 제가 물으니까 간호사 프리아가 낡은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손으로 써놨어요.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영어와 힌디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술실 구경을 할 때도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장비들이 없었습니다. 모니터링 장비도 구식이고 마취 기계도 오래된 것이었죠. 이걸로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까 람시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한국처럼 최신 장비는 꿈도 못 꿔요. 그분의 말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희가 무시하는 것처럼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인도 의료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희를 힐끔힐끔 보면서 뭔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통역을 도와주던 현지 직원이 조용히 말해줬어요. 인도 의사들이 좀 예민해해요. 외국 의료진들이 와서 이것저것 지적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경계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팀 회의를 했어요. 김준호 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현지 의료진들 반응 보셨죠? 우리를 아직 믿지 않아요. 박수진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한국 방식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도 모르게 한국 기준으로 이곳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접근해 봅시다. 일단 그분들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팀장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벵갈루루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과연 어떨까요? 인도 의료진들과 협력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3일째 되던 날 아침, 드디어 저는 첫 수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40대 남성 환자가 복부 외상으로 실려왔어요. 람시 박사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한국식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 소독을 다시 한번 하시죠. 람시 박사가 의아해했어요. 방금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수술실 들어가기 전, 환자 접촉 전, 이렇게 2번 합니다.
그분이 눈을 굴렸습니다. 시간 낭비 아닌가요? 환자는 급한데.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술 중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봉합법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람쉬 박사가 멈춰 세웠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우리 방식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감염? 우리가 감염 관리를 못한다는 뜻인가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술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람쉬 박사가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더 나은 방법? 우리는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인도 의료진들이 모여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의사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자기들 방식만 고집하더라. 아룬이 저에게 직접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현실을 이해하세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그날 오후에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내과병동에서 박수진 간호사가 환자 상처 드레싱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식 멸균 기법을 사용하면서 인도 간호사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죠. 이렇게 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리아가 반발했습니다. 우리도 드레싱은 할 줄 알아요. 간호사 경력이 10년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에요? 우리가 못한다는 뜻 아닌가요? 병동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수술받은 환자 중 한 명에게서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람쉬 박사가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환자 상태가 안 좋아요.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상처를 확인해 보니 명백한 감염 징후였어요. 붓기, 고름, 발적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이 환자 수술할 때 멸균 절차는 어떻게 했나요? 제가 물으니까 람쉬 박사가 펄쩍 뛰었습니다. 감염이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이 온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완전히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어요. 저녁에 인도 의료진들이 회의를 했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한국 의료진들 때문에 병원이 시끄러워졌어. 환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도우려고 온 건데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팀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김준호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이선영 의사가 말했어요. 좋은 의도였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박수진 간호사는 거의 울먹거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완전히 적대시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람쉬 박사와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팀장님, 우리가 정말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준호 팀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화의 벽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때 갑자기 응급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급한 환자가 왔다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지금 가봐야겠어요. 팀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모두 따라 나섰어요. 응급실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도 의료진들과 협력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답은 찾지 못했지만 일단 환자부터 살펴봐야 했어요. 의사로서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응급실로 뛰어가니 6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새파랗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엄마가 아이 손을 꽉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람쉬 박사가 급하게 진찰했어요.
폐렴 증상이에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아이의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위험했습니다. 산소 농도를 높여야 해요. 제가 말했지만 람시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소 탱크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새로 오는 건 내일 오후예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제가 밤새 이 아이 옆에 있겠습니다. 람시 박사가 의아해했어요. 밤새요? 당직 의사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돌보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아이 곁을 지켰어요. 이 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쯤 아이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켰어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소리치자 당직 간호사 프리아가 뛰어왔어요. 뭔 일이에요?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프리아가 당황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저는 즉석에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천천히 리듬에 맞춰서. 프리아가 제 손동작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이런 방법도 있군요. 15분 후 아이의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프리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새벽 4시, 아이가 조금 안정되자 프리아가 차를 끓여왔어요. 마시세요. 밤새 고생하셨어요.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프리아 씨는 간호사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8년 됐어요. 여기서 계속 일했죠. 힘들지 않으세요? 프리아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힘들죠. 장비도 부족하고 환자는 많고 때로는 무력감을 느껴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일할 때 그런 적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정말요? 네. 의료진이라고 만능은 아니잖아요. 프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군요. 새벽 6시쯤 람시 박사가 나타났어요. 밤새 제가 아이 곁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놀란 듯 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네. 아이 상태가 걱정돼서요. 아이를 진찰해 보니 열도 떨어지고 호흡도 안정됐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람시 박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새벽에 응급 상황이 있었다고 프리아가 그러던데요? 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응급 처치를 했어요. 혼자서요? 프리아가 도와줬어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프리아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의사가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날 오전 람시 박사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어제는 제가 좀 감정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무례했어요. 당신이 정말 환자를 위해서 온 거였군요. 점심시간에 인도 의료진들이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아룬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일 들었어요. 정말 고생하셨네요. 당연한 일이죠. 의사니까요. 우리도. 처음에 좀 경계했어요. 미안해요. 그날 오후 박수진 간호사가 기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오늘 인도 간호사들이 저한테 드레싱 방법을 물어보더라고요. 정말요? 네. 어젯밤 일 때문에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저녁에 아이 엄마가 제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딸이 살았어요. 힌디어로 말했지만 통역 없이도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꽉 잡았거든요. 그날 밤 람시 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서로 으르렁거렸잖아요. 그런데 왜 밤새 아이를 돌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한국 아이든 인도 아이든 상관없이요. 람시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알 것 같아요. 저희는 기술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에요.
함께 환자를 살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봅시다. 이번엔 제대로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 사건 이후 다음 날 아침, 람시 박사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수술 방법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제 응급처치를 보니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용으로요. 수술실에서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술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A4 용지에 간단한 표를 그려서 보여줬죠. 환자 확인, 수술 부위 확인, 알레르기 확인, 장비 점검. 이런 식으로요. 아룬이 관심을 보였어요. 이렇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체계적으로 하니까 놓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손 소독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7단계로 나눠서 해요. 손가락 사이사이, 손목까지 꼼꼼히 씻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람시 박사가 따라해보더니 말했습니다. 확실히 더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수술 중에도 몇 가지 기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봉합법은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바늘을 들어가는 각도와 실을 당기는 힘을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했죠. 오, 이거 괜찮네요. 람시 박사가 직접 해보니 결과가 확실히 달랐어요. 점심시간에 박수진 간호사가 병동에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순서로 하면 돼요. 환자 접촉 전후 손 소독, 장갑 교체 타이밍, 드레싱 교체 방법까지 하나하나 실습으로 보여줬어요. 프리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완벽해요. 금방 따라하시네요. 다른 간호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처음에는 관망하던 분들도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오후에는 김준호 팀장이 전자차트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환자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물론 인도 병원에는 컴퓨터가 몇 대 없었지만 기본 원리는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종이에라도 양식을 통일해보면 어떨까요? 람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의사마다 차트 쓰는 방식이 달라서 헷갈릴 때가 많았거든요.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수술실이었어요. 벽에 체크리스트를 붙여놨죠. 수술 전 확인 사항이라고 크게 써놓고 항목별로 체크하게 만들었어요. 아룬이 말했습니다. 확실히 마음이 놓여요. 빠뜨린 게 없다는 확신이 들어요. 두 번째는 손 소독대였어요. 기존에 있던 세면대 옆에 소독제를 비치하고 7단계 손 씻기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 붙였죠. 의료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병동 관리였습니다. 환자별로 간단한 상태 보드를 만들었어요. 오늘 체온, 혈압, 특이사항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죠. 프리아가 신나서 말했어요. 이거 진짜 편해요. 환자 상태를 놓칠 일이 없겠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 후 감염률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람시 박사가 신기해했습니다. 이번 주에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체계적으로 관리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환자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병원이 깨끗해졌어요. 의사들도 더 친절해지고. 그분 말씀이 맞았어요. 시스템이 정리되니까 의료진들도 여유가 생겼거든요. 2주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원 원장이 직접 저희를 불렀어요. 환자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환자 회복 속도도 빨라졌고 재입원율도 줄었어요. 숫자로 확인되는 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람시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방식이 우리한테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무작정 바꾸려고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핵심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환자를 위해서 모든 걸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룬도 변했습니다. 이제 수술할 때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요. 안 하면 왠지 불안해져요. 프리아는 다른 간호사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환자가 더 편해해요. 병원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의료진들의 표정도 밝아졌고 환자들도 안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날 밤 팀 회의에서 김준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건 장비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위한 마음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오후,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7살 여자아이 아라야였어요. 얼굴이 새파랗고 배를 움켜쥐며 울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나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제 저녁부터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토하고 열도 나고. 아이를 진찰해 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복부가 단단하게 경직돼 있고 압통이 심했어요. 충수염 같은데 이미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람씨 박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복막염까지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즉시 수술해야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폐혈증 쇼크 초기 증상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수술하기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했죠. 어떻게 할까요? 람씨 박사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경우는 경험이 부족했거든요. 일단 해봅시다. 함께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술 준비를 시작했어요. 새로 만든 체크리스트대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환자 확인, 아라야, 7세 여아. 수술 부위 확인, 우하복부 충수 절제술. 알레르기 확인, 없음. 장비 점검, 완료. 아룬이 마취를 담당했어요. 마취 전 상태 확인, 혈압 90에 60, 맥박 120, 체온 38.5도. 조심히 해주세요.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자 프리아와 다른 간호사들이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어요. 한국식 수술 준비 방법을 완전히 익혔더라고요. 멸균 기구 준비 완료. 수술대 세팅 완료. 응급약물 준비 완료.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수술을 시작했어요. 람씨 박사와 제가 함께 메스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갑시다. 아이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복강을 열자 예상대로 복막염이 진행돼 있었어요. 고름이 복강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심하네요. 포기하면 안 돼요. 차근차근 해봅시다. 먼저 고름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람씨 박사가 흡인기를 사용하고 저는 식염수로 복강을 세척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의 혈압이 더 떨어졌어요. 혈압 70에 40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룬이 급하게 알렸어요. 승합제 투여하세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요?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상황이 위급했어요. 수술을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람씨 박사와 저는 완벽한 호흡을 맞췄어요. 한국에서 배운 빠른 수술법을 적용했습니다. 충수 위치 확인, 혈관 결찰, 충수 절제, 봉합 시작.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평소 연습했던 체계적인 방법 덕분이었습니다. 30분 만에 복강 세척과 충수 절제를 완료했습니다. 봉합 완료. 수술 끝.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마취에서 깨어나야 했거든요. 아라야야, 들리니? 천천히 아이의 눈이 떠졌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혈압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맥박도 안정됐어요. 수술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회복실로 아이를 옮기면서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힌디어였지만 진심이 전해졌어요. 3일 후 아라야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밝게 웃으며 제게 달려왔어요. 배 안 아파? 네.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살아난 건 기적이에요.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람시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수술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날 오후 병원에 소문이 퍼졌어요. 한국 의사와 람시 박사가 위험한 수술을 성공시켰다더라. 7살 아이를 살렸다던데.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저희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룬이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술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팀워크로 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는 걸요. 프리아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가 한국 방식으로 준비한 덕분에 수술이 성공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체크리스트, 체계적인 준비, 팀워크, 모든 게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알아야 가족이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손으로 만든 작은 인형이었어요. 아라야가 직접 만들었어요.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요. 그 인형을 받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딸이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 엄마의 말에 람시 박사가 웃었어요.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진짜 이유가 이거였구나.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거였죠. 아라야 수술 성공 이후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인도 의료진들이 먼저 한국식 방법을 찾아와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 환자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람시 박사가 저에게 상의하며 말했습니다. 함께 논의해 봅시다. 더 이상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서로 의견을 나누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라운딩을 하는데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아룬이 수술 전 체크리스트를 들고 직접 환자에게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수술 절차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예전에는 설명 없이 그냥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죠. 프리아도 변했습니다. 병동에서 다른 간호사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손 소독은 이렇게 7단계로 해야 해요. 환자 접촉 전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드레싱 교체할 때는 이 순서를 지켜주세요. 신입 간호사들이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프리아 선배 따라하니까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걸 보면서 뿌듯했어요. 이제 제가 없어도 이분들이 스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주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원 곳곳에 한국식 시스템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수술실 입구에는 수술 전 체크리스트가 붙어 있고 모든 의료진이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병동에는 환자 안전수칙이 걸려 있었어요. 인도 의료진들이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환자 확인 3원칙, 투약 전 확인 사항, 응급상황 대처법.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인도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만든 거였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람시 박사의 변화였어요. 어느 날 회진을 도는데 환자 한 분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내일 수술이 무섭습니다. 예전 람시 박사였다면 괜찮다는 말만 하고 지나갔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환자 침대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나요?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마취해서 깨는데 문제 없을까요? 환자의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답해 주었어요. 수술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마취과 의사가 계속 옆에서 모니터링 할 거예요.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람씨 박사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더라고요. 저도 아프면 의사가 이렇게 설명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아룬도 놀라운 발전을 보였어요. 복잡한 수술을 앞둔 환자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아룬이 화이트보드를 가져와서 그림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는 부위예요. 이렇게 수술해서 이 부분을 고칠 거예요. 회복 과정은 이런 단계로 진행될 거예요.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야 무슨 수술인지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병원 전체의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원장이 저희를 부르더니 말했어요.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 3개월간 30%나 상승했어요. 정말요? 의료진 만족도도 올랐어요. 체계적으로 일하니까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숫자로 확인되는 변화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른 병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벵갈루루 시립병원에서 견학을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병원 시스템을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네. 소문이 많이 났나 봐요. 그날 오후 프리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하는 게 즐거워요. 왜요? 예전에는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는데 지금은 환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을 느껴요. 다른 간호사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환자분들이 간호사님 덕분에 빨리 나았어요 하고 고마워할 때 정말 뿌듯해요. 어느 날 람씨 박사가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뀐 건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가장 큰 변화였을까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에요. 한국 의료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게 됐죠. 그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우리는 진짜 팀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한국 의료진과 인도 의료진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기술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완성되는 거구나. 3개월의 봉사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벵갈루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떠나기 전날 병원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람씨 박사가 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3개월 전 여러분이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기술만 전해준 게 아니라 진정한 의료인의 마음을 보여줬어요. 아룬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5년 됐지만 진짜 의사가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프리아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다시 찾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아라야 가족이 숙소까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딸이 건강해졌어요. 아라야가 그린 그림을 선물로 줬어요. 한국 국기와 인도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고 가운데 하트가 있었습니다. 고마워, 아라야. 그 그림을 받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병원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병원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이 병원은 한국-인도 협력 의료 모델을 실천합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환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적인 감염 관리 시스템 운영. 지속적인 의료진 교육 실시. 람씨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는 믿을 수 있는 병원이라고요. 수술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체크리스트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낡고 해져서 여러 번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야겠어요. 병동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환자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의료진들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 있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박수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지금은 정말 보람을 느껴요. 김준호 팀장이 람쉬 박사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지금까지 만든 시스템을 잘 유지해 주세요. 물론이죠. 이제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병원의 영원한 가족이에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의료 기술을 전수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도 의료진들에게서 배운 것도 많았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따뜻함,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마지막으로 휴대폰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전하려고 왔지만 결국 마음을 나누고 갔다. 의료는 첨단 장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에서 시작된다. 국경을 넘나드는 건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벵갈루루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6개월 후 람쉬 박사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병원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연락했어요. 지난달 정부 의료평가에서 우리 병원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환자 안전도, 의료 서비스 만족도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아라야가 우리 병원에서 의료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커서 의사가 되겠다고 더욱 확고해졌다네요. 모든 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1년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벵갈루루 병원의 시스템이 인도 정부의 공식 의료 모델로 채택됐다는 거였어요. 한국-인도 협력 의료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지역 병원들에도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남긴 건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우리가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한국의 발전된 의료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술 뒤에 숨어 있는 철학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며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K의료의 진정한 정신이 아닐까요? 벵갈루루 그 작은 병원에서 시작된 변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라야가 의사가 되어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 그 아이가 기억할 건 첨단 장비가 아니라 자신을 살린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일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장비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인도 의료진들에게 전해졌고 병원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그 병원은 인도 정부가 인정하는 모범 병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구해진 7살 아라야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의료진이 남긴 작은 씨앗은 인도 의료계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디까지인가요? K-팝, K-드라마를 넘어서 이제는 K-의료가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진심,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전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자부심과 큰 감동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한국의 기적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전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공감이 모여 더 좋은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전해드린 해외 감동 이야기. 지금까지 감동 올리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